자, 227쪽. 이제 부등식 마지막 단원이야. 부등식인데 또 방정식 나오지. 자,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그러니까 우리한테 방정식의 근이 어때야 된다는 조건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조건에 맞는 근을 가지려면 그 방정식에서 뭐 K면 K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문자가 어떤 범위의 수여야 되느냐 뭐 이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그 조건이 근의 부호로만 나올 거예요. 두 근이 여기 나오듯이 뭐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자, 요거는 좀 쉬워. 이거부터 확인해 보자.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근이면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판별식과 근과 계수 관계만을 이용해서 실근의 부호를 쉽게 알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했단 말이야. 한번 확인해 볼까?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bx 플러스 c. 물론 당연히 a는 0이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두 근의 우리가 합과 그리고 곱은 직접 구해서 두 근을 더하거나 곱하지 않더라도 바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두 근의 합.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 A분의 B.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 A분의 C. 자,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민수야? 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 합이 뭘까? 마이너스 A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지. 응.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 가는 거야. 지금 민수 네가 지금 조금 헷갈려서 계속 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특별히 무슨 악감정이 있겠니?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합과 곱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자,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한번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더한 것의 부호는 어떨까? 그러니까 더한 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물어보는 거야. 양수요. 그렇지? 둘 다 양수면 더하면 양수지. 둘 다 양수면 곱하면 어때? 양수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해될 거야. 아,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그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된다. 자, 근데 판별식이 나와 있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사실은 근이 어떻다라는 뜻이야. 아까 우리 한번 했었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두 근이 어떻다라는 뜻이야. 달라요. 실근. 그렇지. 실근이라는 뜻이겠지. 자,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에서 두 근이 실근이다라는 조건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지. 자, 봐봐. 이런 내가 방정식을 하나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만약에 합과 곱만 확인한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가 나와? 1. 두 근의 합이 1이야. 양수네.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 양수네. 선생님 그럼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면 이것만 갖고 우리는 근이 뭔지는 모르지만 두 근은 둘 다 양수예요 라는 게 확인이 된 걸까? 아니지. 그치. 이거 실제로 근을 직접 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x는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하면 루트 안이 마이너스 3이 돼서 루트 3이 그러니까 둘 다 허근이 나와. 자, 허근이라는 것은 양수야 음수야? 그게 아니지. 크기 비교가 안 돼. 허수. 허수는 실제로 없는 거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야. 양수라는 건 0보다 크다라는 뜻인데 허수는 크기 자체가 안 되는데 0보다 크다 작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양수라는 말 자체에 이미 실수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양수라고 하려면 0보다 크다라는 뜻인데 0보다 크다 작다? 크기 비교하려면 일단 실수여야 크기 비교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판별식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경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은 분명히 양수더라도 두 근이 허수일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조건이 이제 이해가 되겠지. 일단 두 근
실수인지 확인하고 합 양수고 곱 양수다. 그러면 두 근은 모두 양수다 되는 거지. 자, 2번도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될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일단 실수여야 되니까 판별식 생각을 하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합은 당연히 음수.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곱은 반대로 양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이해되고. 자,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라는 뜻이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보면 아니 앞에서 확인했던 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다가 그리고 판별식까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3번 보니까 조건 켜놓고 곱만 음수면 된다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합을 왜 확인할 필요 없는지는 알겠지. 두 근이 부호 다르다. 합이 양수야, 영이야, 음수야, 민수야. 두 근이 부호가 달라. 네가 지금 부호가 다른 수 둘이 딱 떠올려봐. 두 개. 그 합이 양수야, 영이야, 음수야. 네가 떠올린 거는. 네 뭐 떠올? 다른 두 수요? 네 떠올린 숫자 두 개 얘기해봐. 마이너스 3이랑 3. 부호 다르네. 잘 떠올렸어. 합은? 합이 0이요. 그렇지, 0. 자, 근데 나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랑 1을 떠올렸어. 합은? 마이너스 3. 음수지. 자, 경태야. 부호 다른 두 수 하나 떠올려보자. 당연히 떠올려야 될 그 패턴이 있겠지. 어떤 걸 떠올려야 돼? 4랑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두 수. 4랑 마이너스 1. 합이 어때?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단 말은 합은 모든 게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합이 어떻냐로 우리가 부호가 다르냐 같냐 확인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합은 확인할 필요 없어. 그 다음 곱. 곱은 당연히 알겠지. 부호 다르니까 당연히 음수해야지. 자,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왜 안 쓸까?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당연히 뭐 부호 다르다.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당연히 일단 실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한 가지 계산만 해도 되는 걸 굳이 두 가지 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자, 왜 그럴까? 이거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뭐 결과적으로는 저 조건을 암기해도 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판별식이라는 것이 판별식이 뭐야? 허은인지 실근인지 중간에서. 그렇지. 그냥 식의 형태를 보면 b제곱 빼기 4ac잖아. 이게 판별식. 그 다음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우리가 그 공식으로 치면 a분의 c인 거잖아. 자,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려면 두 근의 곱이 음수여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근데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즉 2차 방정식에서의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 얘를 분수로 만든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뜻인데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a랑 c가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그렇지. a, c가 부호 다르다. 부호 다르. 자, 그러면 a, c 부호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판별식을 한번 봐봐. 이거 b제곱이야. 뭔가의 제곱이야. 0보단 당연히 크거나 같다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 ac 두 근이 서로 부호 달라야 되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a분의 c가 음수여야 된다. 즉 ac 부호 다르다. 자, ac가 부호 다르대. 이거 뭐겠어 그럼? a 곱하기 c 음수.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4가 곱해졌어. 그럼 얘랑 얘의 곱 요까지 본다면 이건 뭐야? 플러스.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다가 어떤 양수가 더해지는 셈이 되겠지 판별식이. 그럼 당연히 뭐겠니? 양수겠지. 그러니까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또는 조건에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해도 답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요런 부등식, 요런 부등식, 요런 부등식이 나올 것이고 그 겹치는 부분이 최종 어떤 답일 텐데 3번 서로 다른 부호여야 된다라고 할 때 두 근이 두 근의 곱은 음수다라는 하나의 부등식만 풀어서 나온 답 자체가 최종 답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서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합은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없고 곱은 당연히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방금과 같은 이유로 확인을 안 해줘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두 근의 부호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을 확인을 한다. 근데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곱만 확인해도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자.
자, 조금 이따 문제 볼 거고. 아니지, 문제 지금 바로 보자. 자, 229쪽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 필수의 23번.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2차 방정식 하나 딱 주는데 당연히 K라는 거 아직 안 정해진 상태로 줄 거야. K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두 근이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부호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지. 우리가 범위를 잘 정해주면 되겠다. 먼저 첫 번째, K가 아직 안 정해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자, 두 근의 합. 자, 두 근을 그냥 내가 알파 베타로 놓을게요. 두 근은 알파랑 베타라 쳤을 때 1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괄호 k 플러스 1로 표현이 되겠다. 이게 두 근의 합이야. 근데 어때야 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얘도 양수여야 되겠다. 당연하지. 그 다음 두 근의 곱 a분의 c, 여기선 1분의 k 플러스 3이지. 이렇게 두 근의 곱이 표현되는데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당연히 판별식. 여기선 반근의 공식 판별식 쓸 거고. 자, B'의 제곱. 얘가 B'이지.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는 제곱돼서 사라졌고. 빼기 AC. 이렇게.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 판별식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것도 괜찮아. 쌤, 같으면 중근이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두 근이 모두 양수라 그랬지 그게 같다 다르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 같다 하더라도 둘 다 양수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어도 된다. 자, 그리고 요거 세 개 풀면 돼. 자, 첫 번째 거 2는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1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요거는 3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요거. 자, 이거 좀 정리하면, 자, 전개하면 k 제곱, 그 다음 1차항은 여기서 2k 생기는데 k 하나 빠지니까 k. 그 다음 상수는 1 빼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2차 부등식이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자,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쪽 범위야. 그래서 작은 근인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던가 또는 큰 근인 1보다 더 크거나 같던가 이렇게 되겠지. 딴 색깔 어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조리 확인해서 K범위 각각 구한 후에 그림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다음 마이너스 3보다도 크다. 자, 높이 좀 다르게.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높이는 다르게. 자, 줄 세 줄이 모조리 그어지는 부분이 여기겠지. 자, 그래서 최종 답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근 모두 양수다. 뭐 이런 말이야. 맞지?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뭐 나머지는 2번, 3번은 이제 부등호 방향만 좀 바꿔가면서 또 풀어주면 되겠지. 자, 경태야,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의 합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그거 세 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자, 민준아, 두 근이 서로 부호 다르대. 달라야 된대. 두 근의 합은 어때야 돼? 몰라요. 안 해도 되지. 몰라다. 모른다. 두 근의 곱은? 몰라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그렇지. 두 근의 곱은 음수. 판별식은? 커요. 근데 안 봐도 돼. 안 해도 되겠지.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시간 줄 때 너희 문제 풀면 되는데 273번은 그냥 눈으로 한번 봐봐. 요것도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 조건만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 자, 273번 봐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조건이 어때?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을 때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지? 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두 근
부호 다르다. 근데 요거의 끝이 아니고 지금 절대값이 같다 그랬어. 네. 절대값 같다. 자, 원래는 두근의 부호 다를 때는 합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근데 이때는 두근의 합이 어때야 돼? 0. 그치, 0. 이해돼?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단 말은 합이 0이란 뜻이야. 네. 그래서 이 조건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두근의 곱은 당연히 부호 다르니까 음수. 판별식은 어떻다?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뭐 푸는 거야. 부등식 푸는 거니까. 자,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절대값에 대한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면 합을 생각을 해줘야 돼. 양근이 더 크다.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두근의 합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양수인 근, 즉 간단히 양근이라 할게. 양근의 뭐 절대값이 더 크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곱이야 뭐 당연히 음수겠지만 두근의 합이 어때야 될까? 합이 플러스. 그렇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이렇다는 뜻이야. 두근의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 따졌을 때는 양수인 근이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합 양수해야 된다.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겠지. 이 정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조건으로 주어질 때는 방금 했던 것 합과 곱이랑 그리고 판별식으로 판단해주면 돼. 크게 안 어려워. 해줄 수 있겠지. 자, 이제 마지막 요 내용 하면 부등식 끝인데 요 내용이 제일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자, 230페이지 넘어보자. 이거는 뭐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 풀면서 너희가 조금 이해해주는 그런 게 더 좋기 때문에. 자, 이제 근이 뭐 양수다, 음수다, 부호 다르다 뭐 이런 조건이 아니고 어떤 특정 기준 숫자를 줄 거야. 두 근이 모두, 자 24번 같은 경우 1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지. 그럼 예를 들면 두 근이 뭐 2랑 3이거나 뭐 3이랑 5다 뭐 이런 식이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A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달라질 것이고 근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근이 1보다 크려면 A를 어떤 범위로 정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가 되겠지. 자,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적어 놓도록 하자. 함수값. 이윤에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판별식. 다시 함수값. 축의 위치. 축의 위치부터 봐. 축의 위치부터 하자. 함수값. 축의 위치. 그리고 판별식.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또는 뭐 어떻다라는 것을 풀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볼 거고 일단 문제를 볼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대. 자, 근데 1보다 큰 두 근을,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말해서 1보다 큰 두 숫자를 생각을 해봐. 몇 쌍을 생각할 수 있겠니? 너무 많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조건을 이렇게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뭐 한 근이 2일 때, 뭐 A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 많이 풀었잖아. 요때 너희가 어떻게 했어? X 자리에 2를 대입해서 풀었지. 근이 직접 어떻다는 말은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근이 어떻다가 아니고 근이 1보다 크대. 근데 조금 전에 했듯이 1보다 큰 숫자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뭐 대입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자 방정식으로선 못 풀어. 얘는 무조건 함수로서 봐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2차 식을 2차 함수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근, 우리가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것은 함수에서 뭐라 그랬어? x축과의 교점 위치라 그랬지. 그래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함수로서 생각할 때는 x축과의
이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와 이 x축과의 교점 위치가 1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있고 여기 1이 있어. 근데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 아래로 볼록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얘를 다시 방정식으로 바꿔 생각했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거라고 할 수 있겠지. 하나의 근은 여기. 이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어차피 못 정해. 1보다 큰 거 너무 많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도록 A를 잘 정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일단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어때야 될까? 그것을 함수값과 축의 위치와 판별식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다시 그려보자. 1, x축. 자, y축은 뭐 있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 fx는 결정된 게 없어. 지금 그래프 상으로는. 아래로 볼록하다 말고는 어디에 그려질지 알 수 있는 게 없어. 왜? a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함수값부터 확인해 볼게. 함수값. 자, 여기서 함수값이 뭐냐면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fx로 봤을 때 f1. 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하자. f1의 값이 양수일까, 0일까, 음수일까? 그래프 보고 대답해봐. f1. 그렇지, 0보다 크지. 요 라인을 보자는 뜻이야, 요 라인.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은 뭐 당연히 여기 y축 있다 치면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 1에서 이 그래프는 1 위쪽을 지나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이런 조건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한번 확인해봐.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1에서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킨단 말은 1에서는 x축 위쪽을 지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1일 때 요 위쪽만 지난다. 이것만 갖고 확실히 얘는 x축과의 교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때? 못하지. 왜? 아니, 여기는 1일 때 위쪽을 지나긴 하지만 왼쪽에서 만나면서 1에서 위쪽에 지날 수도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아직 이 조건만으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자, 그럼 어때야 되느냐? 이제 축을 확인하는 거예요. 축. 이 이차함수는 이차함수란 건 축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그려지는데 그 축의 위치가 1보다 오른쪽이어야 돼. 이렇게 그려지려면. 자,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 x가 1이라는 요 부분에서 이 그래프는 아직 안 그려진 이 그래프는 일단 위쪽을 지나. 그리고 축은 확실히 1보다 오른쪽이야. 자, 그러면 얘를 그렸을 때 얘는 무조건 x 1보다 오른쪽에서 x축과 교점이 생기는 그래프가 그려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너희 중에 아무나 한 명 불러서 자, 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봐. 아니면 그냥 아예 이차함수 모르는 초딩한테 문제를 냈다 치자. 자, 여기 초딩 동생 있는 애 없나? 예를 들어 민수가 초딩이야. 자, 민수야 일로 와봐 해갖고 막 민수야 이거를 그려야 돼. 근데 요 부분에서는 무조건 위쪽 부분을 지나도록 그려야 돼. 그리고 자, 봐봐. 얘는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대칭되잖아. 근데 이 가운데 기준되는 선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자, 이렇게 그려 했을 때 그 초딩이 그래프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너희 확신할 수 있겠니? 아니지? 쌤 그럼 이렇게 그려도 돼요? 할 수도 있겠지. 1일 때 위쪽 지나고 축은 분명히 1 오른쪽에 있잖아. 하지만 얘가 x축과 교점이 1보다 오른쪽에서 생기나? 그렇지 않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까지? 판별식까지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판별식이 어떠면 돼?
함수에서의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 개수를 결정한다 그랬어.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지금 축은, 자, 축의 방정식은 뭐 알다시피 마이너스 2a분의 b지. 이거는 지금 1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판별식 조건까지 만족시키면 이제 내가 초딩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자, 니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1에서는 위쪽을 지나야 돼. 그리고 그 좌우 대칭되는 그 축은 1보다 오른쪽이어야 돼. 그리고 x축이랑은 무조건 만나긴 해야 돼. 라고 조건을 제시한다면 걔는 무조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1일 때 위쪽 지나고 축이 여기 있고 x축과 만나도록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 그림은 누가 그리든 간에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 뭐 넓적하냐 얇냐 차이는 있겠지. 하지만 무조건 1 오른쪽에서 교점이 2개 생기도록 그릴 수밖에 없다고. 쌤 근데 판별식이 0일 때는 접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자, 근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방정식으로 바꿔 생각하면 중근이잖아, 중근. 근데 중근이라는 게 근이 한 개인 거야? 아니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문제의 어떤 조건에 맞게 잘 설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서 답을 내주면 돼. 자, 이거 어려운 거 맞아.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뭐 필요한 만큼은 다 볼 거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또 봐야 돼. 시험 기간 전에도 한번 복습할 건데 그때 또 봐야 되고, 시험 기간 때 또 봐야 돼. 근데 결국은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거 세 개만 기억을 해. 이 유형의 문제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뭔지.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함축판. 함축판?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자. 요거 세 가지 중 한 개라도 만족 안 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잘 봐봐. 요거는 뭐 푸는 거는 그냥 부등식 푸는 거라서 너무 쉬워. 잘 푼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 조건을 잘 세우느냐 이건데. 자, 만약에 함수값 조건을 내가 생각을 안 했다. 쌤 나는 그냥 여기 1이면 요건 0이 아니고 1이지. 1보다 오른쪽에서 x축과 교점 2개 생겨야 되니까 쌤 축이 1보다 오른쪽이고 그리고 x축과 만나도록 그러면 무조건 1보다 오른쪽에서 교점이 생기지 않느냐. 아니지. 축이 분명히 1보다 오른쪽이 있다 하고 그 다음 x축과 확실히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이해돼? 1보다 왼쪽에서 한번 만나고 1보다 오른쪽에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x축과 교점이 모두 다 오른쪽이다. 아니지. 뭘 확인 안 해서? 함수값을 확인 안 한 거잖아. 이래서 지금 함수값이 음수잖아.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모두 조건을 확인을 해줘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야. 자,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이런 유형을 뭐 여기서는 실근의 위치하는데 옛날엔 뭐라 불렀냐면 근의 분리라 불렀어. 근의 분리. 어떤 책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너희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쌤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근의 분리는 어쩌고 하면서 설명하실 수 있는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유형 한 개 더 보도록 하자. 이거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함수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자, 문제 자체는 뭐 유형은 같지. 보자. 필수예제 25번. 자, 또 2차 방정식이고 두 근의 범위를 줬어. 두 근이 요도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자, 이거 무조건 함수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요 식을 우리가 fx라는 2차 함수로 생각을 하고. 자, 쓰진 않을게. 제의 x축과의 교점이 이번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떤 조건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0이랑 2 사이에서 교점이 생겨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뭘 활용해서? 함수값과 축의 위치와 판별식 활용해서. 자, 그러면 함수값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확인해야 되는 함수값 부분이 두 군데야. 0일 때 확인해야 되고 2일 때 확인해야 돼. 자, F0, 0일 때 함수값 어때야 될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0보다 커야겠지. 그러니까 0 부분에서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지나야 될까? 위쪽으로 지나야 될까? 이걸 보라는 뜻이야. 위쪽으로 지나줘야 돼. 그래야만 0 오른쪽에 교점이 생길 수가 있어. 그 다음 2일 때의 함수값은 또 어때야 돼? 이거 작아요. 작아야 돼? 커야 되지. 2일 때도 그래프가 X축 위쪽을 지나줘야 사이에서 교점 생길 수 있잖아. 이해되지?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 이게 정말 헷갈려. 자, 그래서 일단 함수값 조건은 이래야 되고, 그 다음 축의 위치. 자, 축은 당연히 마이너스 2a분의 b지. 여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2분의 자 b는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축의 위치는 어때야 돼?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0이랑 2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2분의 m 플러스 2라는 축의 위치가 0이랑 2 사이에 있어 줘야 된다. 자, 조금 있다가 이거 축의 위치 생각 안 하면 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판별식이야. 쉽지? 자, 판별식은 어때야 돼? X축과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0보다. 또 같아도 되지. 중근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이거 지금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우리가 하나를 만약에 활용 안 해버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는지. 자, 0, 2. 자, 만약에 너희가 함수값을 확인을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지지 않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문제 왔어? 축은 0과 2 사이,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건에 넣어줬어. X축이랑 무조건 만나게 그려야 돼. 자, 근데 애가 이렇게 그려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확실하잖아. 축은 0과 2 사이고 X축이랑 만나는 거 확실하거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0과 2 사이에서 딱 만나는 그 그림은 나오지가 않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도 돼. 너희가 나중에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너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집을 지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럼 건축가한테 너희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집이야. 근데 0이랑 2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집을 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조건을 빼먹어버리면, 예를 들어 1번 함수값 조건을 빼먹어버리면 2번, 3번 만족하도록, 물론 너희 머릿속에는 이런 걸 원하고 있겠지. 근데 함수값 조건을 빼버리면 저기 축은 0과 2 사이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X축이랑 만나도록 그려야 합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올 수도 있다고. 자, 그 다음 만약에 축의 위치를 생각 안 했다 이렇게 해보자. 0일 때 위쪽, 2일 때 위쪽 지나도록 그려주세요. 그리고 X축이랑은 만나도록 그려주세요 한 거야. 근데 축의 위치는 너희가 까먹고 얘기 안 했어. 그럼 속으로 전전긍긍하겠지. 아, 저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그려버린 거지.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지. 분명히 0에서 위쪽, 2에서 위쪽 함수값 조건 만족하고 X축이랑 만나. 조건 만족해. 근데 축을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X축과의 교점이 우리가 원하던 0과 2 사이에서가 아니고 0 왼쪽에서 만나도록 그릴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만약에 판별식 조건을 얘기 안 했다. 자, 0일 때 위쪽, 2일 때 위쪽 지나도록 그려주세요. 그리고 축은 여기 0과 2 사이 있도록 그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만족하지만 X축이랑 아예 만나질 않아 버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고 오늘 설명은 마무리할 거야. 278번 거기 확인 체크 요거까지 같이 보고, 자 이거는 뭐 같이 풀긴 하지만 너희가 이따 문제 풀 때 같은 문제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자 278번 볼게. 얘는 조금 조건적으로는 간단하니까 잘 이해해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도 문제 유형은 똑같아. 방정식, 문자 들어간 방정식 하나 주어지고 근의 위치를 가르쳐줘. 자 우린 당연히 함수로서 생각을 하지. 자 이거 fx, 그 다음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그러니까 이 말은 한 근은 2보다 크고 한 근은 2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 아래로 볼록한 저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 위치가 하나는 이 왼쪽 하나는 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교점 위치가 잡히면 되겠지. 이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부터 확인해 볼게. f2는 어때야 될까? f2는 음수. 이런 식으로 지나려면 2에서는 이 그래프가 x축 아래쪽을 지나줘야 되겠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278번 문제는 이것만 활용해도 사실 끝난 거야. 굳이 여기서는 축의 위치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 잘 생각해봐. 너희가 이제 주문을 한 거야. 자, 너희가 원하는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야.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 오른쪽에서 교점 하나 생기고 이 왼쪽에서 교점 하나 생기는 이런 걸 원해. 그래서 주문을 했어. 저기 x가 2일 때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지나도록 좀 그려주십시오 한 거야. 그리고 뭐 아래로 볼록한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자 근데 너희 여기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린다고 가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 뭐 넓적하게 그리든 얇게 그리든. 근데 교점이 하나는 이 왼쪽 하나는 이 오른쪽 이렇게 안 생기게 그릴 수 있겠니? 일단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2일 때 x축 아래쪽 지난다 이것만 있더라도 무조건 언젠가 이 양옆으로 올라갈 거니까 교점은 이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자 판별식 왜 확인할 필요 없냐? 아니 아래로 볼록한 녀석은 언젠가 올라가. 근데 우리는 이미 x축 아래쪽 한번 지나야 돼 라는 조건을 썼어.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x축 아래쪽을 지난다 그러면 x축을 두 번은 뚫는다 이건 확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굳이 할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자 봐봐. 얘는 축이 여기든 2든 2보다 오른쪽이든 2보다 왼쪽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2일 때 아래쪽만 지난다면 축이 이 왼쪽이 있다 하더라도 교점은 2를 기준으로 양옆에서 생겨. 그 다음 축이 이 오른쪽이 있다 하더라도 2일 때 아래쪽 지나려면 교점은 이 양옆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 자, 그래서 함수값을 너희가 먼저 확인을 해보라는 뜻이야. 함수값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축의 위치,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근의 분리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 우리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고, 지금 한 3문제 정도 여기 한번 풀어볼 거야. 지금 불러주는 문제 풀어보고 요거는 바로 풀이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275번, 277번, 278번, 275번, 277번, 278번. 자, 전부 다 근의 분리, 근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인데 요거 풀고 풀이 필요한다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275번 한번 볼게. 자,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m의 범위는 어때야 될까?
자, 우리 함수로 보자 그랬지. 그래서 앞에 요 2차식을 2차 함수로 생각을 하고 근의 위치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점이 1보다 왼쪽이어야 된다. x축과의 교점이 1보다 왼쪽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너희 조립 컴퓨터 주문해봤어? 그냥 완성반제품 사는 거. 나도 그렇긴 한데. 근데 컴퓨터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따로 사잖아. 그 뭐 보통 뭐 사? 뭐 CPU, 그래픽카드, 램. 이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모양이,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정도는 바로 판단해야 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둘 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수로 바꿔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함수 그래프 모양은 1보다 왼쪽에서 교점 두 개 생기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정확히 이 위치가 뭐 0과 마이너스 1 이런 게 아니고 이 위치는 그냥 1보다 왼쪽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이 이렇다고. 근데 이것을 원하는데 뭘 갖고 함수값이랑 축의 위치랑 판별식을 갖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 너희가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2차 함수고 근이 어떻다라는 걸 갖고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얘도 바로 해볼까? 이 2차 함수가 0과 3 사이에서 x축과 만나야 된다. 그럼 너희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얘도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2가 여기 있을 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과의 교점이 하나는 이 왼쪽 하나는 이 오른쪽이어야 된다. 이거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보고 그냥 맞춰놓도록 하자. 함수값. 자, 함수값이라는 거는 문제에 나온 그 숫자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해. 자, F1 어때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번엔 진짜 풀어볼게요. F1은 그러면 얘를 fx로 놨을 때니까 1 대입하면 2, 3m, 5m, 마이너스 2. 이것이 0보다 커야 돼. 자, 정리하면 그렇지. m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정리하는 거야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축의 위치. 축. 자, 축이라는 것은 공식으로 치면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래서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 2a, 즉 마이너스 4분의 b, 3m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이 어때야 돼? 축. 1 왼쪽이어야 되잖아. 축의 위치가 1 왼쪽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1보다 왼쪽이다. 이렇게 돼줘야겠지. 그럼 여기서 m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주면 m이 남겠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자. 그럼 좌변은 m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4.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판별식. 그냥 판별식 해야겠네. 자, 판별식은 x축과 일단 만나줘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랑 a랑 먼저 곱하면 8이 되고 c 5m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정리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40m 플러스 16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는 아마 될 거야. 그 9144 하면 오, 그렇지. 9144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9m 빼기 4 m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자, 크거나 같다니까 작은 근인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근인 4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함수값으로 나온 m의 범위, 축으로서 나온 m의 범위, 그리고 판별식으로 나온 m의 범위를
다 그린 후에 겹치는 부분 찾아줍니다. 자, 수직선 0보다 크다.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그 다음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세 줄이 모두 쓰여지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오른쪽 다 되겠네. 자, 그래서 최종 답은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가 답이 되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래프가 이상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반드시 세 개. 그러니까 일단 요거 외워야 돼.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세 개를 사용한다는 거. 277번 풀어볼래? 아니면 바로 풀을까? 풀어봐. 277번 풀어봐. 혹시나 잘 이해 안 됐으면 계속해서 이거는 뭐 필기보다는 일단 요거 기억을 하고 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은 두근이 0과 3 사이다. 시작은 똑같아. 요거 2차 함수를 볼 것이고, 그리고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으로 생각을 할 거고. 자, 그래프는 아까 우리 잠깐 그려봤지만 다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x축이 있고 0이랑 3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우리가 k를 정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먼저 함수값. 자, 이번엔 두 개를 확인해야겠지. 0에서의 함수값과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 두 개를 모두 확인을 해야겠다. 얘들이 어때야 될까? 0에서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F형. 양수. F3. 양수. F0 대입하면 F0은 식으로 표현했을 땐 K-1이 되겠지. 이거 양수여야 되고. F3은 X에 3 대입해서 잘 계산하면 9 빼기 12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 더 있으니까 K-4 이렇게 되겠지. 이건 계산하면 돼. 이것도 양수여야 된다. 자, 그러면 함수값에서의 조건이 K는 1보다 크다. 그리고 K는 4보다 크다니까 합쳐서 생각하면 4보다 큰 거지. K는 4보다 크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이게 함수값. 그 다음 축의 위치. 축. 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2요. 2. 이것이 0과 3 사이여야 되는데 뭐 이거는 축은 이미 고정된 경우야. 이 문제는 K는 안 정해졌지만 축은 정해져 있는 거야. 최고차항 2차항과 1차항 교수가 숫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은 이로써 정해져 있다. 그리고 축은 우리가 생각한 조건에 맞지. 자, 그래서 축은 뭐 여기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함수값 축이 있지. 그 다음 판별식. 판별식은 제일 쉬운 조건이지.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자, 반근의 공식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a는 1 생략 c는 k-1.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야 일단 x축이랑 만난다는 뜻이니까. 이거 바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k 넘어가면 그냥 k가 되고 k는 작거나 같다. k는 작거나 같다. 자, 여기 계산하면 4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5보다 이렇게. 얘는 두 개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럼 수직선 4보다 크다. K는 그리고 높이 다르게 해서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K는 이렇게. 그래서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이렇게 판단을 했다. 자,
한 김에 278번 마저 풀이하고 너희 좀 문제 풀도록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자,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네. 그럼 당연히 시작은 똑같지. 주어진 것을 fx로 보고 이 그래프의 교점의 위치가 x축과의 교점 위치가 2를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로 치면 2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뭐 아래로 볼록한 거야뭐 당연한 거니까. 자, 그래서 먼저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분홍색, 초록색 2에서의 함수값. 자, FA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이번에 음수지? 2일 때 아래쪽 지나야 되니까. 자, 대입하면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m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2m 이것이 음수여야 된다. 자, 바로 정리해볼게. 최고창 여기서 m 제곱이 생길 텐데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그리고 1창은 여기에 마이너스 8m 그럼 곱하면 플러스 16m 근데 2m 더 더해지니까 플러스 18m. 다음 상수는 16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2 4 더하니까 마이너스 28. 이것이 0보다 작다. 자, 여기서 최고차항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정리하고 그럼 m제곱 마이너스 9m 플러스 14는 부동 바뀌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m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7 이렇게 인수분이 되고, 자 0보다 크다니까 바깥 범위 그래서 작은 근인 2보다 더 작다 또는 큰 근인 7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것이 함수값에서의 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축의 위치 판별식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왜냐하면 축이 어디든 안 중요해. F2만 확실히 음수면 우리는 축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점이 이 양옆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축의 위치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아래로 볼록하니까 X축 아래쪽에 어떤 부분 지난다라는 가정 자체가 X축이랑 만난다는 거 확인되는 건 얘가 바로 답이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수업을 해봐도 그렇고 뭐 내가 느끼기에도 부등식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어려울수록 문제 유형이 다양하진 않아. 문제 유형은 똑같아. 식 하나 주고 근의 위치 주고 식 하나 주고 근의 위치 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건 배워줘야지.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이거 기억해서 잘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이해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뭐 반복해서 할 수도 있어. 그래프 만족하도록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함수값과 축의 위치와 판별식을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278번 같은 경우도 그냥 축의 위치랑 함수값을 해도 돼. 뭐 틀리는 건 아니야.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서 안 하는 거지만. 자, 이런 식으로 구분 좀 주면 되겠다. 자, 오늘은 설명을